이 집은 돌담도 초록빛이네요. 돌담에 식물들도 너무 예쁘고 돌담도 참 정성스럽게 쌓았는데 이거 세 장인가? 세 장이 아니구나. 우편함인데 붉은 우편함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대문인데요. 혹시 발견하셨나요? 그리고 이 담에 우리가 잘 아는 글씨구나. 그죠? 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주는 게 김소래 시라니 낭만이 가득한데요. 과연 이 집 주인장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. 제가 가든 디자인도 하고 있지만 정원 생활도 하고 싶어서 전국을 놓고 다 고민을 하다가 속초에 정착하게 된 오경아라고 합니다. 저는 정원 디자인을 하고 있는 오경아를 디자인하고 있는 임종기라고 합니다. 조금 생소하죠? 가든 디자이너는 조경을 관리하는 정원사와 달리 식물과 건축이 잘 어울리도록 정원을 설계하는 일을 한대요. 제가 가든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진 채로 만든 정원이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엄청 많죠. 정원은 구석구석 가든 디자이너인 아내의 손길이 다 있답니다. 꽃과 나무가 가진 본래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데요. 참 소박하면서도 아름답지 않습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원을 꼭 닮은 주인장들이 반겨주는데요. 정원이 정말 이렇게 묘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람의 손길이 묻어난 것 같기도 하고 계획을 한 것 같으면서도 내버려둔 것 같기도 하고. 맞아요. 아무래도 한옥집에 살다 보니까 실은 한국형 정원을 하면 딱 좋은데 그러려면 그냥 마당으로 정원 안 만들고 비워둬야 되거든요. 많이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안 쓴 듯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기법을 좀 많이 쓴 거라서 알아주시는 분은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. 좀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?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세련되고 멋진 정원보다는 시골 마을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정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다네요. 근데 그러고 보니까 뒤에 집이 이제야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네요. 그때는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. 여기 요 앞에 지금 사실 정원 자리가 있는 이 자리가 소를 키웠던 외양간이 즐비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 저 10m가 넘는. 사실 원래 이 집은요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였대요. 잡초만 무성하던 집을 남편이 직접 수리를 했다는군요. 이 집이 앉혀진 모양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어요. 왜냐하면 이 저희 집 전체가 250평이에요. 근데 이 250평 안에 이 집은 한 22평 정도 되거든요. 이 22평이 앉혀져 있는 모양새가 일단은 남쪽을 보면서 동쪽도 보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안온하게 이렇게 안싸지는 안정원이 있었고요. 또 옆으로 지나가는 옆정원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저희들만 침실에서 볼 수 있는 뒷정원이 있었고요. 이런 배치가 너무 좋게 저는 눈에 들어와서 내가 정원을 여기다가 앉히면 되게 예쁜 정원을 만들 수 있겠구나. 우선 정원부터 한 바퀴 돌아볼까요? 하나의 공간인데 이렇게 문으로 영역을 나누니까 되게 깊이감이 있네요. 풀 한 포기를 심어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아내. 오래된 집과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고 싶었답니다. 원래 테마로 없었어요. 요거를 저희 남편이 이 집하고 어울리게 한 50년 전에 만든 것처럼. 정말. 와.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칭찬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라는 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칭찬입니다. 세상에나 세월의 덮개가 느껴지는 퇴마루가 남편 작품이라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데요.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좀 그게 아니었어요. 이게 금방 지었어도 오래된 세월의 맛이 나는 어떤 그런 가구?
그런 구조물. 이 사람이 그러지 말고 아예 당신이 해보면 어때? 라고 해가지고 조금 긴가민가하지만 재미있잖아요. 너무 반듯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목재 가지고 근데 그 손맛을 좀 잘 내더라고요. 대학 교수였던 남편은요, 취미로 즐기던 목공 기술을 쌓아 몫으로 비운신을 했답니다.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아내가 사용하는 정원용품 대부분은 남편의 손끝에서 탄생을 했다네요. 잘 만든다라고 칭찬해 준까지 좋았는데 나한테 그거를 사례를 금액으로 표시한 적은 없는 것 같고. 그럴 수준까지 가려면 이제 아직 많이 멀은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의뢰해드리고 만들어내고. 오래된 집엔 재밌는 추억도 더 많겠죠. 이 집이 이 동네 거의 가운데쯤 있는 집이거든요. 속초에 사시는 건축가분이 누구 얘기하시는데 자기 중학교 때 이 방이 동네 청년들 고스톱방이었대요. 그래갖고 여기서 누구야 하면 딱 여기 모여가지고 다 고스톱 치고 그랬던 그 자기들도 그 집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었어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. 돌담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은 마치 밀림에라도 온 듯 녹음이 무성한데요. 정말 약간 이렇게 비밀의 정원처럼 그야말로 정말 시크릿 가든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와.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가 방을 내드리거든요. 아침에 예외 없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. 이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. 손끝이 야무진 아내 덕분에 마을의 흉물이었던 폐가는 이렇게 초록이 싱그럽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지요. 정말로 풀숲을 헤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이었지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다음 버전이 보였기 때문에 선뜻 그 자리에서 도장 딱 찍고 계약을 했었던 거고요. 정원 구경 다 했으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 오, 와. 야, 들어오니까 석가래랑 옛날 느낌이 그대로 사네요. 꼭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인데요.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석가래와 기둥만큼은 튼튼해서 크게 손볼 일은 없었다고 해요. 각 부재들이 한 번 이상 이렇게 다른 곳에 쓰였다 다시 붙여지고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들었던 게 70년도라고 들었는데 양양에 있는 집을 이사 오면서 그때 이사하면서 집을 가지고 다녔대요. 그래서 부재가 구하기 힘드니까 그 집을 해체해서 다시 여기 와서 새로 지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참 한옥의 매력이 이게 정말 오래된 배처럼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또 새로 또 쓰기도 하고. 100년이 넘은 한옥을 그대로 뜯어와 다시 조립한 집이래요. 그리고 다시 50년이 지나서 경아 씨와 남편이 수리한 겁니다. 거의 다 재활용이고 이거는 아마 이 집으로 가지고 오던 그 시점에 아마 만든 걸 거예요. 요즘 나무로 만든 문 보기 힘든데요. 70년대의 감성이 느껴지시나요? 너무 정겹네요.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수리할 때 이거 다 뜯어낼까요? 이러시길래 샤시로 새로 해주겠다고 하시길래 깨끗하게. 아니요. 그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샤시로 바꾸실 거 아니냐. 아니요, 그냥 깔끔하게. 깔끔하게. 그래서 아니요, 원래 거 쓴다고 했더니 그 표정 있죠. 신기하시네. 어떻게 하시네.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유리도 사실은 이제 살아나서 그 당시 유리 그대로예요. 옛것이 되살아난 덕에 집이 간직하고 있었던 추억과 향수도 더 깊어질 수 있었겠지요. 마루에서도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.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제 툇마루 역할을 했을 텐데 제가 와갖고 이게 세면 바닥이었어요. 이 거칠거칠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국민학교 마루 뜨던 교실 마루 뜨던 거를 좀 구했어요. 새로 며칠을 걸쳐서 깔았죠.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깔았어요. 직접이요. 아, 뭐 거의 모든 걸 대부분 거의 다 선생님이 대부분. 하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다 하자가 있어요. 하다가 말고 다 하자가 있습니다. 내가 딱히 어디다가 항의를 못 하겠어. 불만이 하나씩 나오시는데요. 이제 하고서 이런 소리 들어요?
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마룻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좀 울퉁불퉁한 거죠. 그래도 남편의 솜씨가 없었다면 옛것을 되살리긴 힘들었을 거래요. 늘 그런 얘기를 하죠.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거야. 이런 말들을 늘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저도 몇 번은 그랬어요. 제일 처음에 집을 봤을 때의 그 인상은 그래 이거야 싶었어요. 사실은. 결국 집은 자꾸 변하더라고요. 우리가 이 큰 뼈대는 안 변하지만 이 근육과 살은 조금씩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. 우리한테 맞게. 복도 끝방부터 들어가 볼까요?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인데요. 영동 겹집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네요. 강원도는 겨울이 춥잖아요. 그래서 추위를 막고 집안의 온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을 앞뒤로 배치를 하고 가운데 문을 달아서 분리를 했답니다. 천장을 보니까 참 독특한데 요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방 두 개가 나뉘어서 맞아요. 그래서 겹집이더라고요. 여기에 문이 아마 달려 있었을 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큰 방이 아니라 작은 방 두 개가 있는 거라고. 저희는 그냥 문을 없애고 큰 방처럼 써서 말 그대로 이제 응접실 겸 또 손님들 오면 한꺼번에 다 잘 수 있으니까. 그래요. 바로 여기 방 중간에 기둥이 있는 이쪽에 문이 있었을 건데요. 천장에도 당시 흔적이 남아있다네요. 아, 참 이 온기가 너무 좋아요. 특히나 앉아있을 때 좌식 생활을 할 때는 온몸에서 느껴지는 이 온기, 열기가 참 좋잖아요. 이건 직접 만들었어요. 이거 온돌 자체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 들어갔어요. 온돌 학교. 장평에 있는 온돌 학교에 4박 5일짜리 합숙을 하면서 제가 다시 배웠어요. 그래가지고 직접 다 뜯어내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. 제가 좀 서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는 너무 두껍게 한 거예요. 직접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공기 역학도 좋아야 되고요. 너무 빨리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나가도 안 되고.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직접 배워서 하셨더니 그러니까 어설퍼요. 배워서 하느라고.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왜 이거 왜 안 따뜻해져? 이게 수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. 제가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니까. 제가 그렇게 삽니다만. 제가 이렇게 자꾸 고객님으로서 뭐 이거 설비도 해봐라, 전기도 해봐라, 커피도 내려봐라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, 사실은.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죠. 딱 적반하장. 실컷 시켜놓고 나한테 오히려 생색내고 고마워하지. 근데 속마음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요. 아니 고마워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누군가한테 다 시켜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일단은 솜씨가 좋으니까 자꾸 만들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촌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. 이거는 확실합니다. 근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아이디어를 보태주고 있다. 뭐 이 정도? 고맙습니다. 솜씨가 어설프다고 아내에게 구박은 좀 들었지만요. 남편이 이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바로 이 아궁이 구두리랍니다. 불을 피우고 있느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게 된다나요? 딱 쳐다보고 있으면 무아지경? 정말 기분이 남다르거든요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아궁이 방에다가 이렇게 막 먹을 걸 넣어주는 느낌? 막 좋아하는 것 같고. 남편이 이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딱 그 순간이 하나가 있어요. 저희 남편 아궁이에 불 딱 떼잖아요. 그러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요. 근데 그 연기가 딱 나가는 순간 이게 집이 꼭 숨 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남편도 진짜 집이 저럴 때 숨 쉬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많이 얘기를 하죠. 이제 안방으로 갑니다. 옛날 한옥의 뼈대가 그대로 살아있어 분위기가 참 멋스럽죠.
야, 이 방에 들어오니까 네. 이 천장에 있는 네. 정말 이 구조들이 그대로 그죠. 아늑한 것 같아요. 저는 방 사이즈를 사실 좀 되게 큰 집에서 전에 집이 좀 컸었어가지고요. 사실 부부는 도시에 살 때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 집을 지었더랍니다. 욕심이 많았죠.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0대 말이었는데 건축이란 이래야 된다. 나는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사실은 건물을 굉장히 공들여 지었기 때문에 제가 실내 생활을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정원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면서 그때부터 식물 시장을 주말마다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식물 사러 다니고 이것저것 심어보고 어떤 건 월동이 되나 안 되나 체크하고 막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가 정원을 정말 좋아하는구나. 식물 심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방송 작가였던 아내는 마당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고 39 나이에 정원을 배우겠다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더랍니다. 어떤 날은 보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 안 들어오고 마당에서 가방을 던져놓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마치 이렇게 뭔가 구도하듯이 불을 뽑고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시 회사 생활과 집으로 들어오기 중간 어떤 과정. 완충의 시간? 예, 그 시간을 거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식물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듯이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른 세계를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 보드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국들이 있는 걸 보니까 한때는 이 기둥으로도 쓰였을 것 같은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. 이 천장도 지금 요 높이였어요. 그래서 홈 보이는데 그 홈 따라 이렇게 작은 숟가리들이 가 있었고 거기다가 다시 합판 같은 거를 대고 다시 이렇게 도배를 했더라고요. 그런데 아무래도 방 크기가 크지 않은데 높이까지 낮으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이제 그건 다 저희가 털어내고 새로 저 판재를 천장으로 덧댔죠. 합판을 뜯어내고 오래된 석가래와 잘 어울리는 목재를 덧대서 지금의 천장을 완성했다죠.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정말 멋집니다. 자, 이번에는 주방을 구경할 차례입니다. 여기가 부엌인가 보네요. 수리할 때는 가장 손이 덜 간 공간이지만 남편이 가장 공들여 꾸민 곳이 바로 이 주방이랍니다. 근데 정말 여기는 이 보들이 다 석가래들이랑 모여서 이 우물 정자를 보들이 만들어내잖아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걸 천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천장이 원래 저희 공식 용어인데 마치 한번 이렇게 살짝 그을린 것처럼 이 나무의 문양도 그대로 드러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. 외관은 좀 많이 망가져 있었고 원형 그대로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천정이었거든요. 아마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둘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됐다. 고민할 이유가 없다. 이 집이다. 이렇게 딱 결정한 거죠. 한옥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우물 천장에 부부는 홀랑 마음을 빼앗겼대요. 원형이 워낙 잘 보존돼 있어서 오래된 때만 살짝 털어놓는 정도로 수리도 간단했는데요.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. 살짝이 아니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개 현대에서 한옥이라는 걸 짓더라도 이 화장실, 주방은 양식을 따르잖아요. 저는 어떨 때 가서 이 껍데기 지붕만 기아 한옥이고 속에는 이걸 한옥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 집들도 있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한옥의 정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여기를 고치면서도 모든 걸 다 서양식으로 바꾼다고 좋은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 사이에서 어디쯤에서 이 오래된 한옥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성을 살려야 되겠고 이게 하여튼 지금 이 정도 모습입니다. 한옥 부엌의 원형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 마루와 주방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단차가 생긴 거죠.
좀 불편한 것도 같은데요. 부엌이 물론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편한 건 맞아요. 청소기를 돌릴 때도 사실은 그냥 윗단 쫙 돌리면 될 일을 여기 돌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리고, 특히 물걸레질 할 땐 더해요. 조금 불편함을 조금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걸 조금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편한 것만 추구하자면 극단적으로는 새로 지을 수도 있었겠죠. 그런데 요 정도쯤에서 옛날 걸 살리고, 물론 그래서 시간과 뭐 노력, 돈 더 들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요. 근데 정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좀 현대식으로 잘 바꾸셔서 사용도 편리해 보이고. 그 부엌은 사실 가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. 아까 저희 남편 말한 그 맥락이기는 한데요. 싱크대 개념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,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성품 싱크대를 쓰면 이 집하고 너무 안 맞아서 나무로 싱크대를 좀 짜주면 안 되냐, 이런 탁자. 제가 이제 고객님이니까 고객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, 고객 많으시고요? 아니, 돈을 안 줘요. 돈을 줄 수가 없는 게 미완성이에요. 이 밑에를 내가 선반형으로 짜달라는 거를 7년 전에 얘기했으나 아직도 안 하신 걸로. 7년 전. 내년에 하겠습니다. 남편의 목공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된 곳이 이 주방이라네요. 오래된 한옥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가구들을 하나하나 공들여 만들었대요. 남편의 정성이 가장 많이 깃든 공간이라 할 수 있지요. 서로 이 일에 바쁜 부부가 가장 오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답니다. 주방과 연결된 작업실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. 혹시 여기가 원래는 뭘 하던 공간이었는지 짐작이나 하시려나요? 여기가 원래 집으로서는 이제 외양간이 있던 맞습니다. 소를 맞습니다. 기르던 장소였을 텐데,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같으면 이렇게 연장해서 쭉 내려왔을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여기를 고칠 때 일단 이 큰 네 귀퉁이의 기둥을 빼놓고 다 흘었거든요. 그거를 다 틀어내고, 그러니까 기둥만 남았는데 이걸 어찌 할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지금의 요 창문 이쪽은 설악산이 보이고요. 가운데다가 의자를 두고서 제가 한 반나절 동안 가만히 앉아서 설악산만 바라봤어요. 그래갖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왜 그러고 있냐고. 근데 얘 그냥 그래서 설악산에서 해 넘어가는 그 각을 보면서, 그래 창문은 저기야. 그다음에 이쪽 남쪽 창은 되도록 정원이 많이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가 그 제일 창을 따뜻한 창이기는 해요. 통창 너머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을 내다보는 거는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정원으로 나설 수도 있답니다. 옛날 한옥에서 산다는 건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네요. 그래서 부부는 세월의 흔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집의 옛 모습을 지켜주려 노력했지요. 그 덕분에 배가였던 이 집이 푸르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피울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? 이 집을 뭔가 새롭게 또 10년 차 돼가니까 새롭게 수리도 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 집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. 보통 보면은 저희 남편이 되게 보수적이고 저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뭔가를 막 끌고 가는 편인데, 저희도 이제 이 집을 한 10년째 사용해서 수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오늘은 두 사람의 정원에 또 다른 색이 더해지는 날. 흙을 만지는 이 순간이 아내는 가장 행복하다는데요. 그 마음이 우선 많이 가 있어요. 그 꽃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느낌?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. 그래서
그나마 시키면 그거라도 잘하자. 아니 지금도 엄청 훌륭한 조수예요. 사실은 이게 정원은 진짜 남녀 혼합조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. 환상의 조합이신가요? 네, 환상의 조합인데 자기 취향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. 아예 안 시켰으면 좋겠다. 가든 디자이너와 목수라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정원.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사람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응원할게요.